위로의 미술관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오직 나만을 위해 열려있는 화제 베스트셀러 기묘한 미술관 이후의 최신작입니다. 진병관 작가님이고요. 위로의 미술관은 개인적 물음에서 탄생한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만한 따뜻한 그림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고요. 총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이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1장,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의 그림들. 2장, 유난히 애쓴 날의 그림들. 3장, 외로운 날의 그림들. 4장, 휴식이 필요한 날의 그림들. 예.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봐도 그림이 딱 나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 종이의 질감도 너무 좋고요.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의 미술관.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한다면 화가들의 삶과 그들의 미술작품이 페이지 곳곳에 나오는 형식으로 등장하는 화가는 많이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오기스트 르누아르, 렘브란트 팔레인, 칼 라르손 등등입니다. 미술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싶다,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나 다가가기에 쉽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림을 아주 가끔 보게 된다면 좋다라는 생각 외에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프롤로그부터 따뜻함을 주면서 작가가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술가들은 직업이 평범하지 않아서인지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다가 생을 마감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림에서 손을 놓지 않은 것은 그것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의 끈이 되어주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 본 작가들은 자신이 너무 원해서 그림을 그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붙잡고 있었으며 그림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전주의, 인상파, 낭만파, 입체파 이런 사상들도 변화를 거듭하게 되지만 결국 화가가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세계관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길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서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책은 화가의 삶과 작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보려고 했어요. 작품을 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미술에 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붓을 들었던 모네.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중에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련이라는 걸작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세잔은 빛과 형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겪는 변화까지 담아낸 진짜 사과를 그리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를 거듭했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뒤늦게 인정받은 화가이며 그의 인내심은 서양 미술을 정복하게 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은
철학적이면서도 놀라움을 주고 밝은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라울 디피의 그림은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고 미소를 머금게 했습니다. 전쟁과 빈곤, 건강 악화, 가정 불화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던 인생을 산 예술가들이 많았으나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서 완성한 작품들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안과 감명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르게도 합니다. 미술에 대해 잘 모르고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책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호기심이 가게 되고 제목 그대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예술가들의 인생사가 때로는 가려지고 포장되어 과대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심리는 작품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타인이 하는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지만 명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알폰스 무하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도 인쇄소를 찾아 친구가 부탁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인쇄소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작업실에 들어와 혹시 사라 베르나르의 공연 포스터를 그릴 수 있겠냐고 묻는다. 무하는 사라를 만난 적은 없지만 4년 전 한 잡지에 그녀를 위한 무대 의상을 그린 적이 있었다. 그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변변하게 차려입을 옷도 없었지만 무하는 최대한 멀쑥하게 차려입고는 극장을 찾아 사라의 연기를 바라보며 어떤 포스터를 그릴지 고민했다. 지스몽다는 15세기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한 귀족 부인 지스몽다와 평민의 사랑 이야기로 무하는 연극 속 배경이 그리스라는 점에 집중한다. 그가 자란 마을은 그리스 정교회가 남아있던 곳이었고 어릴 적부터 수도원에서 교육받은 무하는 종교적인 표현에 익숙했다. 그는 사라를 마치 그리스 성녀처럼 그려낸다. 무하는 걱정이 앞섰다. 매니저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작업을 너무 빨리 마무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들었지만 그가 극장에 들어서자 사라는 환호성을 지른다. 아마추어 조각가이자 화가로도 활동했던 사라는 그의 작업에서 상업성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발견한 것이다. 그의 작품과 사랑에 빠진 그녀는 무하에게 포스터 디자인은 물론 극장의 무대 장치, 의상 등 극과 관련한 디자인을 계약하자고 권한다. 그가 그린 지스몽다 포스터는 새해 첫날 파리 시내에 걸리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다. 최고의 스타 사라 베르나르를 이국적인 여신의 모습으로 그린 대형 작품이 거리에 붙자 몰래 뜯어가는 현상이 벌어졌고 결국 사라는 포스터 4,000부를 추가 주문한다. 무하는 하루아침에 파리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이후 6년간 사라의 작품 디자인을 책임지는 장기 계약도 맺는다. 모두 떠난 파리에서 마침 운이 좋게 그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했다. 그리고 더 발전할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자신이 가진 것을 내버려두고 다시 떠났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정체하면서 동시에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무하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죠. 물론 타고난 능력이 있었겠지만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